아메이 제품의 진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초당 1개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아메이 홈 제품은. 그리고 그 제품이 6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건데, 자, 두 명의 창업자 리치 디버스와 제이벤 엔델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주변의 만류에도 분류하고 새로운 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신념과 철학은 지키고 사람과 환경을 보다 더 고려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들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베이 역사는 아메이 홈과 함께 하는데요. 제일 처음 1959년에 에로씨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년 뒤인 1960년 SA8 세탁세제가 나왔습니다. 3년 뒤에 1963년에 DC 드랍스 주방 세제가 나왔고요. 자, 최초의 에롯이 그것은 다목적 세정제로 출발을 했는데 그거 하나로 빨래, 설거지 모두 다 했다고 해요. 에롯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목적에 맞게 조금씩 세분화되었던 거죠. 자, 아메이 홈 제품은 아메이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가장 이렇게 편하게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환경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UN 환경 프로그램 상도 수상을 했는데 이건 30년 동안 이 세제가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 고로 우리 환경 보호에 큰 공로가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진 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바이오캐스트라고 해서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크인데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어 생명을 뜻하는 것과 그리고 추구한다라는 라틴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바이오캐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아메이에 있는 홈 제품들의 이 바이오캐스트 포뮬러가 다 찍혀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 이 마크가 찍혀져 있다는 거는 아메이가 이 홈 제품 안에 환경과 조화를 추구하고 지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강력한 세정 효과 또한 발휘한다라는 뜻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마크입니다. 자, 아메이 세제는 기본 뉴틸라이트에서 출발을 해요. 그 두 창업자가 아시죠? 뉴틸라이트 직원이셨다는 거. 그래서 유기농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두 분이 사시던 지역에 돌아왔을 때 오염된 강을 보고 그때가 처음 세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이 어렸을 때 강에서 헤엄을 치고 놀았던 그 깨끗한 강이 세제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보고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거, 이렇게 강이 오염되고 우리 후세대들은 이 강에서 자유롭게 놀 수 없는 환경이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뉴틸라이트 기본 그 유기농에 대한 그 마음이 베이스로 돼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무린 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인산염, 그 무린 세제라는 게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이 인이라는 성분은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수분과 지방을 제거하고 단백질 변성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그냥 세제를 썼을 때 주부 습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아토피 있는 증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 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산염이라는 거는 자연에도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플랑크톤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면서 우리가 뭐 여름철에 녹차 라떼라고 4대강 오염되는 거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환경, 자연의 부영양화 시킴으로 인해서 오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이 인산염인데 그 아메이 홈 제품들 안에는 이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생분해성. 자, 아메이는 보통 생분해 세제라고 하면 90% 이상이 7일 기준으로 이게 분해가 되면 생분해성 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메이 홈 제품들은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벽히 분해되는 정말 생분해 아주 강력한 세제입니다. 그리고 고농축
음. 물류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통 모양 또한 적재하기 이렇게 편리하게 많이 적재될 수 있는 모양으로 네모나게 제작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건 기본이죠.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피부과 전문의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안전한 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헹굼력이 굉장히 좋아요. 잔류 세제가 남지 않아서 그죠? 디시드랍스도 그렇고 그리고 세탁세제도 그렇고 헹굼력에서 굉장히 우수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이어지는 아메이 홈을 보면 우리 포장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단체 SFI 하에 보존되고 관리되는 숲에서 유래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쓰면 그만큼 다시 나무를 또 심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숲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홈 포장재는 재활용 소재를 25% 이상 사용하면서 분리수거 후에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종이에 인쇄되는 잉크 또한 소이 잉크를 사용을 해서 종이 섬유 손상을 줄여서 보다 쉽게 재활용이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 초이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데 세이프 초이스가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환경보호국 여기에 세이프 초이스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제품 대비해서 까다롭게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세이프 초이스의 인증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은 EPA 웹페이지를 통해서 세이퍼 초이스라는 라벨이 획득 가능한지를 판단을 한대요. 제품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외부 기관 의뢰를 통해서 모든 구성 성분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NSF라든지 그리고 여기 독성 관련한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 기관들을 통해서 공개된 성분에 그 나쁜 물질들이 없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구성 성분을 평가하고 저희가 사용한 그 성분보다 좀 더 나은 그 대체 가능한 성분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더 나은 성분이 있으면 그걸로 또 교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퍼 초이스 획득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전하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산염이 없는 세제를 써야 되고 생분해 되는 세제를 써야 되고 세이퍼 초이스를 받는 세제를 써야 되는 왜 그래야 하냐면 그건 바로 경피독 때문인 거죠. 여성과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경피독. 경피독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독이 쌓이는 거는 점막 흡수를 통해서도 되고 경구 흡수를 통해서도 되고 경피 흡수를 통해서도 이 독소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경구로 우리가 먹는 것이나 아니면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그런 독소들은 90%가 배출이 되고 10%만 몸에 지금 잔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흡수된 독은 10%만 배출이 되고 90%가 혈관을 통해서 90%가 장기 지방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뇌까지도 바로 침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신체 부위에 따른 경피도 흡수율을 보면 자, 신체 부위에 따라서 흡수되는 율이 굉장히 다른데 두피가 3.5배, 이마가 6배. 제일 심각하게 많이 흡수가 되는 곳이 여기 보시다시피 생식기죠. 42배나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생식기에 닿을 수 있는 제품들에 있어서는 정말 안전하고 경피독에 노출이 덜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아메이 세제 제품을 한번 볼게요. 거품이 안 난다 이야기 제일 많이들 하시죠. 저도 며칠 전에 저희 큰 신우 만나고 왔는데 거품이 안 나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안 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세탁세제에서 거품이 안 나는 경우는 세탁세제는 마찰력이 70%를 차지하고 물이 20% 그리고 세제가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탁의 3요소인데 세제가 과하면
미끌거리면서 마찰력이 떨어지죠. 거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오히려 미끌거리면서 마찰력이 떨어지고 세탁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나누어 볼게요. 아메이 제품 안에, 아메이 홈 제품 안에 세제 종류가 많은데 요게 제품군으로 한번 나눠보면 세탁 세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세탁 보조제군, 그리고 전처리제, 섬유유연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탁 세제는 1kg, 3kg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액체 세제, 고급 의류 세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탁 보조제군이라고 한다면 세탁력을 강화시키는 바이오캐스트 세탁력 강화 섬유 세제, 섬유 표백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처리제라고 하면 프리워시 되게 많이 쓰시죠. 저는 진짜 프리워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품절 해제되면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 개를 사두었답니다. 또 혹시나 품절 될까 봐. 그리고 네 번째 섬유유연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랄 그리고 알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SA8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SA8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 하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스폰서님. S가 빨래를 짜는 모양이래요. 그리고 A는 빨래집게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8은 여덟 번째로 만들어진 이렇게 찾아낸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SA8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메이 SA8 세탁세제는 형광증백제, 부식방지제, 섬유유연제, 제오염 방지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단백질 분해 효소, 경수연화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게 형광증백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형광증백제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형광증백제가 들어가 있어야 색깔옷은 더 선명해지고 흰옷이 누리끼리 하지 않고 밝게 세탁이 된다고 해요. 세탁 세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광증백제가 잔류하고 남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제품이 헹굼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형광증백제가 남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부식 방지제라는 거는 옷에 달린 금속 장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부식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유연제 성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오염 방지제라고 해서 우리가 빨래를 빨면 이렇게 물이 좀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때가 나온 그 물로 인해서 다른 옷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SA8 세탁세제 안에는 제오염 방지제가 들어있어서 그 물 안에 나온 찌꺼기들 그런 것이 옷에 다시 붙어서 제오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거예요. 테트리스 블럭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이 섬유라고 하면 그 위에 붙은 이 찌꺼기들을 먼지라고 해야 될까요? 오염된 물질을 섬유를 비비지 않고 이 오염된 물질만 똑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경수 연화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경수 연화제를 써놨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광증백제가 나쁘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대야 안에 들어있는 검정색 옷에 형광증백제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걸 헹굼했을 때는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SA8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모티베이터 성분인 것 같아요. 이 모티베이터 성분은 공기 접촉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SA8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스푼 뒤쪽이 클립 같이 되어 있지요. 그걸로 이렇게 비닐을 찝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공기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모티베이터 성분에 의해서 SA8 프리미엄의 용해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위쪽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에 모티베이터가 없는 SA8 프리미엄은
여기 30도, 20도 이 지점이 녹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게 모티베이터 성분이 들어가면서 0도까지도 정말 얼기 직전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도 이 뭐죠? 우리 세제가 물속에서 잘 용해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이 이 모티베이터라고 해요. 실제로 데몬 영상 확인해 보시면 스푼에 가루 세제 넣어서 살짝 담그면 흔들어 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세제가 팡팡팡팡 터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모티베이터 성분 때문이고요. 자, SA8 프리미엄 세탁세제에는 프로테아제와 아밀라제라고 불리우는 효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단백질 얼룩이나 녹말 얼룩에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 표백 성분, 여기 이것도 들어있어요. 모티베이터와 유기염의 반응으로 기포가 발생해서 뛰어나게 팍팍 녹는 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앞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의 세탁기인가 봐요. 설명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엄마와 같이 이 세탁기를 구매를 하셨었는데 본인은 이게 SL8 세탁세제를 사용을 했고 우측에 제일 끝쪽 그림에는 어머니는 그냥 다른 제품을 쓰셨나 봐요. 근데 저도 세탁기를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보면 안쪽에 굉장히 이렇게 찌꺼기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세제 찌꺼기들이랑 더러운 물질들이 이제 오염이 같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는데 SA8은 행급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서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사진처럼 찌꺼기가 별로 통 자체에 찌꺼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다른 세제를 쓰시다가 우리 거 SA8 세탁 세제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통 안에 있는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통 세척을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를 바꿨더니 뭔가 찌꺼기가 자꾸 옷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 세제에 대한 그런 지식이랄까? 그런 게 없어서 몰랐어요. 뭐가 자꾸 찌꺼기가 나와? 막 이랬어요. 그 엔드 파트너한테. 그랬더니 그러게. 엔드 파트너도 저한테 설명 못하고 왜 이렇게 찌꺼기가 자꾸 나오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말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통 속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이렇게 빼내왔던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업체를 불러서 통세척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거 세탁세제만 사용을 하면서는 이제 찌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제가 액체 세제예요. 가루 세제 말고 액체 세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기존에는 액체 세제를 썼어요. 이게 물에 더 잘 녹는 것 같고 세제 찌꺼기가 확실히 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액체 세제를 썼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액체 세제가 가루 세제보다 오히려 물에 녹는 게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잘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가루 세제보다 사실은 액체가 더 녹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액체 세제는 이것도 역시 가루 세제처럼 물에 잘 녹는 세제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밀라제 엔자임과 프로테아제 엔자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찬물에도 효과적인 세탁 그리고 밝고 선명한 색상 보호까지 가능한 저는 액체 세제는 욕실에 잘 두거든요. 기본 세탁기 돌릴 때는 가루 세제를 사용하고 액체 세제는 욕실에 둬서 이렇게 손빨래 가볍게 하는 아이들은 요걸로 세탁을 하면 향기도 더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킹이나 뭐 속옷 이런 거 빨래할 때는 그냥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저는 많답니다. 자, 고급 의류 세제. 이거 정말 고급 의류 세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작년에 설명을 듣고 진짜 드라이 클리닝 이제 안 맡겨도 되는 건가 하고 되게 굉장히 조금 의심을 하면서 이 고급 의류 세제를 써봤거든요. 일단 물에 뒤쪽에 이렇게 통 뒤쪽에 보면 용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물에다가 고급 의류 세제를 일단 풀어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맡기는 그때 제가 봄에 드라이를 맡기려다가 그레이 색상의 자켓을 한번 빨아볼까 말까? 진짜 되는 걸까? 안 되면 어떡하지? 옷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면서 고급 의류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했거든요. 근데 물에 고급 의류 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자켓을 넣었어요. 근데 넣고 조금인데 바로 그냥 까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까만 물이 막 나와서 '이게 뭐야?' 그래서 비비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눌러만 줬어요. 이렇게 몇 차례 한 5 분? 5 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몇 차례 눌러만 주고 그대로 꺼내서 옷걸이에 자켓을 걸고 그다음에 샤워기로 이렇게 헹굼을 하고 그다음에 물기를 쪼끔 뺀 다음에 그냥 뉘어서 말렸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옷감 손상 하나 없이 너무나 이렇게 깔끔한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 맡기는 거랑은 또 되게 차이가 나요. 드라이 맡겼을 때는 왜 냄새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를 맡기면 이게 석유로 빠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옷감은 굉장히 지켜주지만 그 옷감이 내 피부에 닿기 때문에 내 피부는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리고 가지고 왔을 때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뭔가 접촉했을 때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드라이 맡겼던 옷을 딱 입으면 상쾌하지가 않고 뭐랄까 뭔가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급 의류 세제로 세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손빨래 한 것 같이 옷이 깔끔해지고 개운해지고 옷감이 이렇게 한 올 한 올 살아나는 그 옷감 이렇게 표면을 봤을 때 딱 눌러서 찌부랄까?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옷감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살아있는 숨결이랄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능성 옷 세탁할 때도 뭐 발수 같은 기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 고급 의류 세제 굉장히 제가 애용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새 옷 같은 컨디션 유지. 맞아요. 그리고 빠른 건조. 건조시킬 때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두시면 건조가 조금 어렵잖아요. 수건으로 꼭꼭꼭 눌러주시면서 옷감 모양이나 이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꼭 누르면서 건조시켜 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섬유 표백제. 진짜 찌든 때는 반나절 푹 담겨서 불리고요. 이게 행주 삶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프로틴 통에다가 이 아이 한 스푼 넣고 물 끓여가지고 넣은 뒤에 뚜껑 닫아서 이렇게 쉐이킹하면은 갑자기 뚜껑이 막 열리면서 거품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 저는 물이 식을 때까지, 온수가 식을 때까지 좀 놔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행주, 냄새, 비린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얼룩까지 제거되고 굉장히 깨끗하게 행주가 잘 삶아지고요. 화장실에 흙곰팡이 제거할 때도 이 아이 굉장히 유용해요. 섬유 표백제 가루 이거 뿌려놓고 에로씨랑 이렇게 휴지에 묻혀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흙곰팡이 제거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 와이셔츠 목이나 뭐 겨드랑이 이 부분 이렇게 노랗게 변했을 때 그쪽에도 이거 담가놓고 놔두시면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 그 뭐죠? 싱크대 배수구 있잖아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할 때 정말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배수구가 자꾸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만지기 싫잖아요. 그러면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 그 구멍을 비닐봉지 이용해서 꼭 막아요. 꼭 막아 놓고 거기다가 섬유 표백제 한 스푼 넣은 뒤에 물을 끓여서 그 위쪽까지 가득 물을 채우고 거기 안에 뭐죠? 들어있는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고 위로 닫아요. 그러면 여기도 뜨거운 물 딱 부어주면 하얗게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뚜껑을 이렇게 밀고 이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30분 안 되게 놔둬요. 10분에서 뭐 20분 요 정도 놔뒀던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청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한데 약간 조금 참아요. 그런 뒤에 이 뚜껑을 열고 안쪽을 보면 까맣게 이렇게 때라고 할까? 그 끼어 있던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 간혹 조금 남아있는 경우는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살살살살 닦으면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완전 새 것처럼. 저는 싱크대 배수구 청소할 때 완전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끈적한 후드 청소할 때도 후드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섬유 표백제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뜨거운 물 부어주시면 그냥 기름 쫙 빠지더라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유용한 섬유 표백제. 그리고 프리워시 스프레이 세제. 이 아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는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특별히 조금 쟁여둬야 되는 아이예요. 염소 제거 성분도 있어서 세탁 작용을 더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5가지 분해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아이는 사용하기 전에 꼭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되고요. 기울여서 스프레이 하시는 것보다 직각으로 그냥 스프레이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한 상태에서는 절대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프레이 해주신 뒤에 공기 접촉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와이셔츠 빨래할 때 이렇게 카라 부분 이렇게 뿌리고 카라 탁 접어 놓거든요. 산소 접촉 안 되도록. 그리고 해놓고 막 10분, 20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세탁 직전에 1분, 한 5분? 저는 그냥 1분 직전에 그냥 해요. 빨랫감 모을 때 이거 먼저 뿌려놓고 빨랫감 모으고 이렇게 넣거든요. 미리 뿌려놓지 말으셔야 되고요. 패딩 소매 찌든 때나 이런 거 제거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패딩에 그 마크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매에 제 지인 중에 이거를 사용했는데 퓨마랄까 그런 마크들 이게 손목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뿌렸는데 그 마크가 지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잘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찐득한 건 모두 해결. 이거 정말 옳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아이들 어려서 스티커 많이 사용하거든요. 스티커 붙였다가 잘 안 떨어지는 곳들 있잖아요. 끈적하게 떨어지는 곳들은 이거 SA8 프리미엄 스프레이 세제 이렇게 뿌려놓고 약간 놔두시면 그게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문지르고 그냥 지우개밥처럼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이 굉장히 유용한 아이. 그리고 섬유유연제, 저는 섬유유연제는 굳이 많이는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세탁세제들 안에 섬유유연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굳이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니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겨울철이니까. 특히나 니트는 좀 정전기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때 뿌려주시면 정전기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기본 일반 제품들은 가루 세제나 뭐 액체 세제만 썼을 때도 뭐 정전기 별로 안 생기는데 니트는 확실히 섬유유연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굳는 이렇게 뭉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대요.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데 보통 그냥 실온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상관없고요. 완전 추운 겨울철 베란다 막 얼음이 꽁꽁 얼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실내에 두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뭉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뭉치지 않게 화학 성분 하나를 첨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학 성분은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너무 차가운 곳은 두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액체 세탁 세제. 우리 아기가 가장 처음 입는 옷이 세제라고 하죠. 엄마들이 옷을 비내쪽으로 이제 입힐 때 빨래를 빨면 그게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 남은 찌꺼기가 아이들 피부에 있는 기름기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점심 뭐 먹어요? 그래도 먹긴 먹어야 돼. 먹긴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입는 가장 처음 옷은 세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아기 세제 안에는 인산염이나 형광증백제나 인공색소나 보존제가 다 무첨가 상태고요. 소프트닝 효과로 부드러운 마무리, 그리고 소아과 의사의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그리고 자연 유래 알로에베라 추출 성분을 사용되어 있는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 세제라고 합니다. 주변에 아기 태어난 곧 선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런 좋은 아기 세탁 세제 선물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는 곳을 한번 가볼까요? 이 디시드랍스 식기세정제. 저희 집은 엔드파트너가 먼저 아메이를 좀 알아봐서 이 디시드랍스를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원래 생분해 세제를 사용을 하고 있긴 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그 제품만 있었는데 요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걸로 설거지를 하는데 거품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얘는 전용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15일 안에 2주 안에 되도록이면 희석한 용기를 2주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훨씬 지난 뒤였어요. 다른 것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서 그게 훨씬 지나니까 확실히 이게 설거지 너무 안 돼. 그 저희 스폰서님 만났을 때도 그거 거품도 너무 안 나고 설거지 너무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면 거품이 너무너무 잘 나고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헹굼이 너무 잘 되고 진짜 좋은 세제라는 거 완전 정말 최애가 되는 디시드랍스죠. 자, 이거는
농축액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20병 분량 가량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이죠. 제가 한 통 희석을 하면 저희 집에 한 열흘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 통 희석했을 경우에. 그래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제가 희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병 분량이면 한 7개월, 6개월, 7개월 이거 한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디시드랍스 안에는 화장품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아아산 성분이 들어가 있고 피부 보습 성분인 글리세렉트 그리고 감귤산의 독특한 조합으로 인해서 요걸로 지금 게다가 코로나라서 엄마들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설거지만 해. 손이 다 텄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던데 저도 설거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손 하나도 안 텄어요. 하물며 이게 손톱 옆부분 이런데 겨울철이면 원래 잘 갈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말끔한 손이 돼요. 다른 걸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나면 꼭 2차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시드랍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로에베라와 들깨잎 추출물 들어가 있어서 손을 부드럽게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2번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보습 성분 넣어서 리뉴얼이 됐고 두 번째는 빨리 건조되는 성분을 넣어서 리뉴얼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식기들이 늦게 건조가 되면 물기가 오래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세균 번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추가해서 리뉴얼이 됐었나 봐요. 빨리 건조되는 성분. 자, 최고의 파트너. 요 아이가 없으면 안 되죠. 소프트버즈. 제가 처음에 엔드 파트너가 가지고 왔을 때 이 소프트버즈를 갖다 놨는데 요걸로만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요걸로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른 걸로 했더니 거품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로 사용을 하면 거품이 굉장히 잘 나죠. 근데 이 소프트버즈를 관리하는 법도 있어요.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다. 나 이제 더 이상 설거지 할 일이 없어. 그럼 이 아이에 2번 정도 펌프를 해서 거품을 낸 상태에서 그대로 구멍, 이렇게 말리는 구멍 있죠? 거기 끼워서 말려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기름진 걸 사용했을 때 이 소프트버즈가 미끄덩미끄덩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설거지할 때 이게 또 미끄덩한 게 이렇게 남는 것 같고 내 손도 약간 미끄덩거리는 것 같고 좀 찝찝하고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원액을 사용하거든요. 원액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펌프를 해준 뒤에 놔두면은 약간 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하는 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시드랍스 스크럽버즈 이 아이도 굉장히 유용한 아이죠. 요것도 없으면 힘들어요. 저 얼마 전에 단백질 요리 실패해가지고 이 아이 아주 애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너희 세제는 이종 세제 이거는 뭐 다른 거는 과일 야채 씻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요거는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종 세제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게 뭐 독소가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1종은 과일 야채, 2종은 식기류, 3종은 공업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그 디시드랍스 안에 단백질, 뭐 녹말 분해 효소 요런 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종 세제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디시드랍스 이용해서 빨간 색깔 보이시죠? 과일도 야채도 다 세척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여기는 홍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홍콩 아메이에서도 빨간 줄 친 부분 보시면 야채나 과일 모두 이 디시드랍스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우리나라만 1종, 2종, 3종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디시드랍스 말고 과일 야채 세정제 추가로 만들어 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과일 야채 세정제. 이거는 저는 과일 야채를 씻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그게 매번 번거로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과일 야채 세정제 받고 이걸 스프레이 넣어서 바로 사용을 하잖아요. 음, 너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브로콜리를 씻는다거나 과일 야채 세정제로 다른 뭐 채소나 야채를 씻었을 때 이게 뽀득뽀득한다거나 이런 게 티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안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간편했어요. 저는 이거를 물에 이렇게 희석해 놓고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뿌리거든요. 근데 제 고객분 중에 그러면 잘 안 씻기면 어떻게 남을까 봐 불안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세제 생분해고 행급력 너무너무 좋고 정말 안전한 제품이고 다른 데는 디시드랍스로 다 과일 야채 다 쓰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따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판매되고 있는 이거 과일 야채 세정제예요. 이거 행급력 너무 좋아서 안전하게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과일 야채 세정제 뿌려놓고 헹굼하면 이렇게 약간 누르스름한 물 나오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얘 뿌려놓고 씻으면 정말 감동이죠. 물방울 튀기지 않고 완전 색깔이 뭐죠? 원래 브로콜리 색깔 초록색인데 완전 밝게 초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리끼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일 야채 세정제 뿌려가지고 헹굼을 하시면 와, 진짜 총천연색 같은 밝은 초록색 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 야채 세정제도 진짜 최애인데 에어컨 필터 세척에 되게 또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에어컨 필터 세척에 사용을 했어요. 필터를 이게 물로만 씻으면 더럽잖아요. 잘 헹굼이 안 돼, 이게 때가 잘 안 가시는데 제일 순한 게 과일 야채 세정제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이걸로 세척하라고 했나? 그런 마음에 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세척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집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목적 세정제, 우리 홈 제품 나올 때 에로씨 제일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목적 세정제가 사용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 다목적 세정제 이용해서 아이들 신발도 빨았거든요. 프리워시 이용해서 먼저 1차로 좀 전처리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에로시로 세척을 했더니 실내화나 뭐 하얀색 운동화 이런 거 너무너무 깨끗하게 제거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통 오염 요거 많이 되죠, 주방에서. 김치통 오염 됐을 때 표백제랑 에로시랑 온수 넣어서 한 반나절 정도 놔두시면 냄새랑 그 뭐죠? 또랗게 김치물 들은 거랑 다 제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 워셔액으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반려견 바디워시에 요거 에로씨 조금 섞어서 같이 애기 목욕시켜 주시면 반려견 그 특유의 그 뭐죠? 비린내랄까요? 그 멍멍이 냄새랄까요? 요런 거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흙곰팡이 제거할 때도 요 아이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로씨 안에 피부에 유순한 성질 코코넛 오일 성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물과 미네랄 성분 세정 유도제 등 안정성 증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손에 닿아도 불안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났을 때 손이 막 까끌거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매끈하고요. 그리고 요걸로 걸레 빨았을 때 왜 걸레는 빨아도 냄새가 나서 걸레잖아요. 근데 이걸로 걸레를 빨면 말랐을 때 비린내 안 나고요. 그리고 요거 스프레이 넣어서 뭐죠? 피아노나 아니면 TV나 아니면 그런 선반 같은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전기가 덜 발생하는지 먼지가 덜 앉아요. 확실히 먼지가 덜 앉아요. 그리고 욕실 세정제. 이거는 아침, 저녁, 중간 언제나 늘 함께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욕실 세정제는 어제 저녁에도 사용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사용하는 아이가 요 아이인데 레몬 향이라서 일단 진짜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 보통은 예전에는 락스로 청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 다 잠들고 나면 청소를 했어요. 왜냐면 환기를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락스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세상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돼! 나와! 막 이랬는데 요거는 그냥 뿌려놓은 상태에서도 애들이 잠깐씩 들어서 손 씻고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체에 무해하니까.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향긋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냄새에 되게 민감한 아이인데 요거를 뿌려놓으면 엄마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화장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줄눈때 제거할 때도 효과적이고 재생 가능 원료인 설탕 발효로 만든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 변기 막힘, 석회 침전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화장실 벌레 저격 이거 된다고 해서 제가 해봤어요. 지난 여름에. 나방파리라고 아시나요? 나방같이 생긴 그 조그만 파리. 그 아이를 이렇게 저격을 해봤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는 성분이 있을까요?
순간 이렇게 훅 하고 이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우와, 화장실 벌레 저격이 정말 탁월한 아이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연마 세정제. 그을음이나 묵은 때 등 강력한 세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연마 세정제. 연마 세정제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스펀지 쪽으로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면에 그냥 바로 닿으면 그 부분만 약간 이렇게 모양이 싹 변해요. 그래서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넓게 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컴파운드 대용 되더라고요. 제 차에 기스가 나서 이게 된다더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속은 상한데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 생각에 들고 나갔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완전 깊은 건 안 돼요. 적당한 정도의 기스는 확실하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가구나 싱크대 상판 아이들 낙서 제거하는 탁월하고 인덕션 상판 이거 굉장히 잘 돼요. 저희 거 인덕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닦이잖아요. 근데 저희 외삼촌 집에 뭐죠? 이스프링 이렇게 전달하려고 갔다가 외삼촌이 인덕션 상판이 이게 막 다 음식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다 눌러붙었는데 아무리 뭘 써도 닦이지가 않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인덕션 상판이 이렇게 이물질로 코팅이 돼 있으면 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닦고 싶은데 이걸 닦을 게 뭐가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세요. 외삼촌 제가 내일 가져올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실험 정신이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냥 닦이니까 우리 인덕션은 그냥 닦이니까 이게 안 닦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외삼촌네 인덕션 상판을 닦으려고 얘를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야 이거 뭔데 이렇게 잘 닦이냐 그러셨던 경험이 제가 있어요. 이거 정말 훌륭하게 굉장히 잘 닦이는 아이고요. 그리고 음원 중에 이 주택용 연마 세정제로 변기를 청소하셨던 그 리더님 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또 따라해 봤습니다. 변기를 닦아봤는데, 반짝반짝. 왜 5분 만에 청소를 끝내셨는지, 왜 그 집 안주인께서 그 변기를 보고 감동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걸로 변기 닦으면 정말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완전히 좋아요. 그리고 싱크대에도 얼룩얼룩 졌을 때, 연마 세정제로 닦아주시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거기 이걸로 닦으면 빛이 납니다. 그걸로 화장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주택용 연마 세정제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퀸 샤워죠. 저도 한 번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거 확실히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손잡이 뚜껑 다 분해를 해주시고요. 소프트 버즈로 주택용 연마 세정제 전체를 도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약 1cm 높이로 채우셔야 돼요. 비닐 안쪽에. 그런 뒤에 비닐을 꽝꽝 묶어요. 그리고 인덕션 4단에 20분 놔두시면 처음에는 뜨거우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고무장갑 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물을 약 1cm 높이로 채우시는 거. 비닐봉지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요거를 덜 채웠더니 물이 말리면서 한쪽에 약간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꼼꼼 비닐에 묶으실 때 혹시나 비닐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아메이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